빛의 사냥꾼 클로드 모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바라보고 관찰합니다. 눈을 통해 대상의 형태나 빛, 질감 등을 인식할 수 있지요. 그리고 화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대상을 재현하듯 화폭에 옮겨 담습니다. 인물은 살아 숨쉬며 지금 당장이라도 그림 속에서 빠져나올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고, 풍경은 마치 내가 그 장소에 있는 듯 사실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러한 기법은 발전을 이루고 정체를 이루더니 더 이상 그들의 붓질은 예술이 아닌 기술로 전락하고 맙니다. 카메라의 등장은 화가들에게 더 큰 자극과 위기감을 안겨주었지요. 1839년 휴대용 카메라가 처음 등장하고 난 뒤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로 이제 누구나 가볍고 편리해진 카메라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그림보다 빠르고 값싸며 무엇보다 정확하게 대상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그림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화가들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고전주의의 대가 앵그르는 회화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사진 촬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으며, 어떤 이들은 사진의 대중화로 회화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화가들이 사진의 대중화에 대한 경계와 위기감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회화는 종말을 맞이했나요? 다른 이야기를 잠깐 넘어가 보지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 중세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필사를 통해 직접 성서를 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으며 그 안에는 아름다운 그림들과 금으로 치장했지요. 성서는 일반인은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비쌌고 대개 마을에 한두 권 있을 정도로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등장하고 값싸고 빠르게 성서가 보급되었다고 해서 필사본의 가치가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그 필사본은 엄청난 가치와 예술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어떠한가요? 전자시계가 등장하고 나자 큰 위기를 겪었고, 휴대폰이 대중화되며 더 이상 시계의 필요성이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롤렉스 같은 몇몇 브랜드의 아날로그 시계들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1차원적인 목적을 뛰어넘어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화의 1차적인 목적은 자연의 재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카메라보다 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연을 재현할 수 없었지요. 그렇다면 화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카메라 렌즈가 아닌 오직 인간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짧은 찰나의 빛과 색채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감정들을 화폭에 옮겨 담는 것이지요. 단순히 재현을 뛰어넘어 오직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 더해진 새로운 장면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화가는 대상의 본질을 재빨리 포착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만 합니다. 폴 세잔은 쉴 새 없이 그려나가는 클로드 모네의 붓질을 보고선 모네는 신의 눈을 가진 유일한 인간이다라고 말할 만큼 모네는 누구보다 예리한 관찰력과 대담한 속사 능력을 지닌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인 학창시절에 그가 그렸던 캐리커처들을 보면 모네가 얼마나 뛰어난 눈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느낄 수 있지요. 이전의 화가들은 사물에 고유한 색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네는 이와는 다르게 색은 빛이나 환경 또는 그 대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들어 같은 건물일지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외벽의 색이 다르며 맑거나 흐리거나 어둡거나 비가 오는 등 기상에 따라서도 색은 다르게 느껴지지요. 그뿐인가요? 같은 환경에서도 대상에 따라 빛과 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리석은 빛을 튕겨내지만 물은 빛을 머금고 반짝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빛과 색을 그림 속에 다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네의 그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진 작품이 생라자르역입니다. 생라자르역은 파리와 노르망디를 연결하는 기차역으로
이전부터 모네가 동료들과 함께 교회로 작업을 나가며 자주 이용하기도 했고, 이 시기 아르장테유에 머물던 모네가 집과 파리를 오가며 들렀던 장소로 그에게 무척이나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생나자르역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1837년 건설되었다가 국 말라메를 준비하며 개량을 거칩니다. 외젠 플리샤가 설계한 박공 유리창과 철골 구조물로 이루어진 역사 내부에는 빛이 쏟아져 내리며 열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가 뒤섞여 다양한 색들의 향연과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평범한 기차역의 모습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기술의 혁신이자 가장 매력적인 장소였죠. 모네는 1877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2점의 생나자르역을 그려냈는데요. 매일같이 현장을 찾아 기차가 들어오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 2달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이 걸작들을 완성합니다. 모네는 그해 4월에 열린 제3회 인상파 전람회에 총 7점을 출품하는데 작품의 의미와 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화가를 그만두고 기관사가 되는 것이 낫겠다. 모네는 생맹인가? 왜 말도 안 되는 색들이 칠해진 것인가? 라는 평들이 대부분이었지요. 하지만 에밀 졸라만은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모네의 작품들에서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오며 기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기가 거대한 기차역을 서서히 뒤덮는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그의 그림에는 과거가 아닌 우리의 오늘이 담겨있다. 흔히 사람들은 모네를 빛의 사냥꾼이라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비치는 세상의 모든 빛과 색을 다 그림 속에 담아두려 했지요.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색은 단 하나의 장면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생나자르역 작품들을 통해 연작의 개념과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칭할 수 있는 루앙 대성당 연작으로 향합니다.